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은 육아휴직을 해서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었지만 애를 케어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빨리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 일하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해서 거기를 신청했어요. 저희 늘봄 프로그램의 목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 준비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상진입니다.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혹은 일하는 부모라서 매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사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늘봄 학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늘봄으로 가는 교육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이가 행복한 늘봄으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성호 씨, 이혜란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온 늘봄학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예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등학교 2학년 4살 아이를 둔 워킹맘 한혜지입니다. 아이 양육하면서 일하기 너무 고민이 돼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바로 제가 갈 미래라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육아 선배님들을 보면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도 함께 입학하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곧 학부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지금 5살, 5살 이제 네. 2년 뒤면은 좀 2년 뒤면 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다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사실 우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라던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아유, 말씀드리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 과장님은 또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사실 또 학부모 입장도 겪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쌍둥이 엄마예요. 예. 아들하고 딸 남녀 쌍둥이 엄마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미 좀 컸어요. 그래서 네. 이런 학교의 혜택을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찬스를 좀 써서 키웠습니다. 다들 똑같은 뭐 방식으로 살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거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빨라지는 학교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오후 시간의 돌봄 공백은 흔히 돌봄 절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님이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한혜지 씨는 그 시기 어떠셨나요? 학교를 보내게 되니까 이제 1시 아니면 12시쯤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 5일 이제 학원 뺑뺑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누군가 봐줘야 되려면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야.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짜느라 되게 테트리스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오후 때 학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2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끝나고 네.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2시가 넘어서 2시가 끝나요.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다 이제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케줄 짜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예. 이 사교육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라 그러면 아이의 숫자만큼 곱하기를 하시면 네. 진짜 상상도 못하게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분명히 시작할 때 달 초에 시작할 때 동생이 돈이 있네 그러다가 달 말에 보면 야 이거 빨리 뭐가 들어와야 될 텐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교육이 진짜 돈이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부모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작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있다고요? 네. 늘봄학교는 그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서 그 정규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방과후 학교하고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해서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 학생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4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학교가 이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늘봄 학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그랬더니 한 83.6%의 학부모님께서 늘봄 학교에 참여를 희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0명 중에 8분이 늘봄학교 참여를 원하신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혜지 씨는 이런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예전에 떨어져서 직장을 그만두셨던 돌봄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분처럼 추첨하지 않고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도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케어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수요 조사 결과가 정책이 좀 반영이 돼서 변화가 나타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먼저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체육 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심리 정서 활동, 그다음에 그 외에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입생 엄마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저 준비 중인데 네. 그 친구들은 할 수 없나요? 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거고 연차별로 26년도에는 이제 모든 초등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당장 올해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 학교.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 저희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늘봄 학교가 어떤 길을 안내할 수 있을지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맘상하는 돌봄 공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한점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비 5, 예비 초 4 자녀를 두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임보라라고 하고요. 예비 초3을 키우고 있는 딸아이 엄마입니다. 예비 초3과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배유진입니다. 저는 예비 초4, 예비 초2, 그리고 5살 된 막내 딸을 키우고 있는 최예슬이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초등돌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는데요. 자녀에게 워킹맘은 항상 바쁜 존재이다. 정말 일을 바쁘게 하고 있다가도 아이가 끝났다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급히 가야 돼서 진짜 몸에 막 진흙 같은 거 뭐 더러운 거 묻히고 갈 때도 있고 방학 있을 때는 도시락 싸고 맞아요. 도시락까지 싸서 이렇게까지 보내야 되나? 그 생각이 아침마다 들었어요. 집에서는 그냥 국에 밥 말아서 먹여도 맞아. 죄책감이 없는데 꼭 그런 데는 꼭 뭔가를 이쁘게 꾸며서 막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괜히 이제 혼자 이제 뜨끔한 거지. 간단하게 해서 보내면 저 엄마는 애를 왜 이렇게 맞아요. 방치하나 막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엄마가 부엌에서 하는 요리는 아이를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공백이다.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쯤에 얘 둘째 낳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잖아요. 1년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육아휴직을 해서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를 케어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빨리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 엄마는 물 한 잔의 여유가 그립습니다. 경제력과 참을 인자 3개? 차라리 그래 공부 쪽으로 얘가 이제 다 이렇게 눈을 돌린다 그러면은 참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예체능 쪽이에요, 둘 다. 특히 예체능은 시골이 정말 힘들어요. 접할 수 있는 저기가 너무 없어. 큰애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해본 게 없던 것 같아요.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한 달에 이 아이한테 진짜 많이 들어가 본 게 80, 100 가까이?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썼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 취미 수준에서 끝나버리지. 취미로 끝나버리는 거지. 취미로 너무 많은 돈을 얘한테는 써버린 거지.
아이 성장의 한 걸음을 위한 돈.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2의 집이다. 경력 단절이 되었던 이유가 어쨌든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되었었으니까 아기가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계속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좀 더 늘어나서 내가 일을 완벽히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부모와 아이, 학교는 모두에게 필요한 제2의 둥지. 진정 학교가 될 순 없는 걸까요? 엄마들은 믿고 싶습니다. 더 밝은 내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늘봄으로 가는 길. 알람 소리는 늘 고문이지만 저는 아이들 방학 기간에도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대부분 아침마다 아이들과 전쟁을 치른다던데 저의 아침은 다소 평화롭죠. 잠깐만, 엄마 늦을 것 같은데? 이 귀여운 아이가 제 딸 김혜달미예요. 방학이지만 늘봄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그치?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늘봄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은 학원을 뺑뺑이 해야 되니까. 아이한테는 방학이 없어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힘세. 아이고 됐다. 타십시오 공주. 자 예쁘게 앉으시고요. 자 문 닫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학교. 늘봄 학교가 없었다면 아이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서 아이도 저도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저는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해내는 슈퍼우먼은 현실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늘봄 학교 덕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시각 해달미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드론 수업이 한창인 교실. 상대편 골대에 드론을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데요. 해달미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편 서류 정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 돌봄 걱정 없이 일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건 늘봄학교 덕분이라는데요. 피아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매번 보여주시니까 그냥 안심하고 정말 또 진도가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관리를 해주시니까 좋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전 조사한 후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아노 학원은 다닌 적 없어요. 늘봄학교 운영 이전에는 학교에 가더라도 딸의 식사 챙기는 게 늘 미션이었답니다. 큰애 둘째 키울 때는 늘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점심시간마다 뛰어나갔다가 왔다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식사는 지금은 걱정 안 해요. 식사 시간이 되더라도 이젠 학교로 뛰어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무료로 건강한 도시락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학기 중에는 아침 늘봄이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수요 조사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회 제공이 어려운 지역은 어떨까? 얼쑤! 아침부터 구성진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흥이 절로 나는데요. 얘들아 씻자.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첫째는 예비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막둥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3남매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육아 전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올해는 이제 셋 다 초등학교를 같이 보내서 이제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얘들아 얼른 와! 지금 늦었어! 빨리! 아이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방학 중에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데요.
덕분에 엄마는 아이의 교육과 돌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의 등교를 마친 엄마. 잘 가. 숙제 사러 갈까 그냥? 알았어. 곧장 일터로 향하는데요. 사실 선영 씨는 남편의 권유로 서울 생활을 접고 10년 전 영암으로 귀농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선영 씨는 남편을 도와 소 5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만 살다 갑자기 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육아까지 하느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둘째 리원이는 코딩 수업에 열중인데요. 자, 뚜루뚜루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블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처음 배우는 코딩이 제법 어려울 법도 한데 집중하는 걸 보니 재밌나 보네요. 코딩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수업을 늘봄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늘봄학교에서 드론이랑 이제 로봇을 해서 아이가 이제 더 좋아하고 더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래는 저는 임신하기 전에 신랑이랑 같이 직장 다녔었어요. 소는 저희가 500마리 정도 있고요. 힘들지만 신랑이랑 같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많은 소들을 부부 둘이서 관리하는데요. 방역, 먹이, 예방접종, 임신, 출산. 일이 많아 정말 바쁘지만 요즘은 늘봄학교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시기하고 수정 시기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한두 마리씩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바쁜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만약에 늘봄학교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애들 보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접했던 가야금. 이젠 가야금 연주자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은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 방과 후 교실에서 2학년 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했고 가야금을 함으로 인해서 애가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앞으로 한국에서 인정받는 가야금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농업이나 축산업 그리고 자영업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확장하고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저희 학교는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멀리 가지 않고 교내에서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늘봄학교란 뭘까요? 안식처이다. 저축? 우리 생활에 저축을 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늘 봄입니다. 네, 늘봄학교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부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영상에서 뵌 분들은 왠지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주 밝은 모습이 좀 인상 깊었는데 맞벌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시간도 확대를 했다고요? 네,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그 시간에 수업 시작 전 아침, 그다음에 정규 수업 후에 최장 8시까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녁 8시까지 네. 일했잖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빨리 안 데리러 오지?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서 8시까지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면 식사 걱정도 좀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 있나요? 네, 그때 늦게까지 있을 경우에 저녁 식사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의 안전관리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보다 학원에 보내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저렴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서 드론 또 코딩까지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초등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지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좀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육부가 지난해 약 40여 개 그 기업이나 기관,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늘봄학교에 제공할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나 야구 네네. 같은 스포츠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너무 좋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최근에는 뭐 심리 정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관련 단체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부모의 입장은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땠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 네. 저희가 작년 시범교육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늘봄학교의 시범 운영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올해 전국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행복을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아이들은 늘봄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해사한 웃음으로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하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집에서 뭐 혼자 할 수 있는 뭐 보드게임이나 레고 같은 걸 해요. 학원 가요. 7개 정도 다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남편원, 줄넘기, 펜싱 이렇게 되는데 오전 8시 30분에서 학원까지 마치면은 오후 8시 30분에 끝나요. 오전 8시. 초등학교 예비 3학년 하연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학교는 방학 중이건만 대체 어딜 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서두르는 걸까요? 학교요. 엄마 아빠 일하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해서 거기를 신청했어요.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은 물론 방과후 수업까지 들을 수 있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라는 늘봄학교. 안녕. 홀로 등교하던 길에 심심하던 찰나 함께 늘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만나고 얼굴에는 금세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요. 우리 아빠 출장 갔거든. 아니요. 전 좋아해요. 동물 친구도 좋아요. 저도요. 야 그럼 뭐해? 난 무서운데. 혼자 있으면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늘어지도록 자는 늦잠도 좋고 방학의 여유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학교가 더 좋다는 하연이.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 아침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답니다. 이 놀이나무, 저 놀이나무, 여기 어쨌든 많아요. 여기 있는 놀이나무, 저기 있는 놀이나무, 여기 있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엄청 많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시작된 수업.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만들면 이제 그것을 한번 반려로봇의 화면에 띄워주는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AI 수업입니다. 반려로봇인 캐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우와 신기하다. 귀여워. 날 만지면은 아까는 여기 눈이 땡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땀 흘렸어요. 아 귀여워. 아이들 손길 한 번에 웃고 우는 로봇 친구. 깨비가 반응하는 거랑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코딩에 도전해 로봇에 내장된 인공지능 기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요. 전문 교수진들이 합심하여 연구 개발한 수업입니다. 저희 늘봄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소양, 컴퓨팅 사고력과 같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 준비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핸드폰은 게임하고 유튜브인데 로봇은 움직이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명령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러한 AI 교육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아이가 경험하면 아무래도 더 좋죠. 나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 하연이에게 늘봄학교란 환한 웃음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어느 곳보다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시작된 건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치어리딩을 배우고 있는 팀 블루웨이브의 연습 공연인데요. 이 수업을 듣기 위해 늘봄학교를 신청한 학생들도 많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단 방학이라도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방과 후 수업으로 치어리딩이 개설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치어리딩 수업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또 냈습니다. 협동력을 키워서 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치어리딩 활동을 하는 게 엄청 재밌고 약간 기분이 좋아요. 친한 친구들도 동생 언니들 다 많이 사귀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학교의 자랑이 된 치어리딩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최고의 인기 수업이라는데요. 사실은 치어리딩이라는 게 학원도 없고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어서 저는 거기에 완전 100% 만족하고 있고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기 때문에 많이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 표정을 보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 아래서 지도받으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그만큼 만족하는 것 같아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의 특징은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촘촘하게 전문화되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특징이 늘봄학교는 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다. 적극적으로 이곳의 방과 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포츠 피구는 대한피구연맹 소속이자 마을 주민이기도 한 전문 지도자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 제안한 수업인데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 각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교육청과 연계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피구는 공이 1개였는데 이번에 5개로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네, 재밌고 공을 잡는 그 용기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몸을 튼튼하게 했다면 이번엔 마음도 튼튼하게 할 차례. 아이들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타인의 연주를 경청하고 나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학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 수업은 음악 치료에 쓰이는 교육용 악기를 이용해 각자의 감정을 분출하고 또 교감하도록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늘봄학교란 보고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수업.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늘봄학교를 찾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특별한 수업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 335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여드는데요.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아이와 엄마가 찾아온 곳은
어? 여기 대학교 아닌가요? 대학교 맞는데 저희 아성이도 여기서 수업 듣고 있어요. 그렇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펜싱을 가르쳐주는 반가운 늘봄학교입니다. 이곳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수많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남자 펜싱의 간판 스타 김준호, 구봉길 선수도 이곳 출신이래요. 모르니까. 그렇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감독과 코치진도 모두 선수 출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수한 전임 교수진들을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즉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펜싱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선수들처럼 멋지다라고 생각했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우다니 참 기뻐요. 일반 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장비까지 무료로 대여해주니 연습할 맛 제대로 나겠는데요. 그날 배운 기술을 활용해 실전 게임까지 치른다는데요. 진짜 펜싱 선수가 된 듯한 모습에 학부모들의 감회도 남다르답니다. 저희가 사교육비가 또 많이 드는데 이런 사교육비를 좀 저렴하게 배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기술 배우는 거랑 찌를 때 이겼을 때 그 쾌감 같은 게 정말 좋아가지고 펜싱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늘봄학교. 새로운 시작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할 때 아이들의 꿈과 행복도 함께 자라날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피어나는 늘봄학교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 이한나 어머니와 현장에서 교육 활동 중인 박성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직접 현장에서 늘봄학교를 또 진행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희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네, 굉장히 핫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학교 오는 게 기다려지고 담임쌤의 말을 빌려다 보면 치어리딩이나 그런 아침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도 밝아졌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아이들의 진짜 반응도 좋지 않아요, 어머니?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전학을 오면서 되게 좀 적응은 잘 할 수 있을까?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소극적인 성격의 고학년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치어리딩 수업으로 학교 생활 자체의 활력소가 너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물론 학원 가서도 많이 이것저것 배울 수 있지만 아이들이 혼자 학원을 오가는 그 연계되는 그 시간 동안 사실 부모는 직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 내부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부모도 아이도 안심이 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여기 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늘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서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꿈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보람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오후 시간에 학교에 남아서 어떤 활동을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작년에 저희가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시범 운영 성과 분석을 하면서 늘봄학교를 참여한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아까 본 화면 중에서도 저는 이제 펜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로 전문 코치와 그리고 장비를 통해서 무엇보다 저렴하게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미래의 국가대표 또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특히나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체능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도 느끼실 텐데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심성도 아주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체능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마냥 또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또 단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혹시 늘봄음악회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아까 보셨던 펜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차별 없이 고루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으로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저희가 가칭 늘봄 허브라고 하는데 점점 지역 간의 격차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믿을 곳은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신 있으시죠? 네, 교육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청도 손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부모님과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늘봄 돌봄 담당 교사 유경혜입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늘봄학교를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의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접하고 하다 보니까 흥미가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차이가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조금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 관리라든지 외부인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퇴근이 4시 반인데 1년 동안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저희 아이가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고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보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힘을 쏟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온 학교에서 보육까지 함께 맡게 된 교사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업무가 한가득인데요.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에 할애하는 시간은 매년 줄었는데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선생님도 행복한 늘봄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부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방학 중이라 교실은 텅 비어 있는데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라? 여기 초등학교가 맞죠? 그런데 분위기 열혈 직장인이네요. 이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학교 현장에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을 해서 학교가 진정한 학생 교육 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 행정지원본부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초등학교에 임시로 문을 열어 올해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 예정인 부산 학교행정지원본부인데요. 현재 42명의 직원들이 방과 후 학교 지원부터 학교 행정, 채용 지원까지 총 3개 팀으로 나뉘어 부산 내 304곳의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팀에 8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교육청 산하의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 한번 했었고요. 이런 업무들을 대부분 저희들 본부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로지 수업과 교육활동,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행정 업무는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부산 학교행정지원본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학교는 방학을 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차에 올라타는 아이들. 다양한 학교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인데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요? 거리가 조금 멀고 아침에 춥기도 하고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 돌봄 교실로 데리고 오곤 합니다.
335 아이들이 향하는 이곳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입니다.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일환인데요. 돌봄 교실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는 이제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그리고 질 높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거점형 돌봄 교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교실이 학교를 운영 주체로 온전히 학교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은 지역사회 시설을 거점으로 두며 케어가 필요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 곳에서 보살필 수 있는 운영 방식이 특징인데요. 교사들의 업무를 저희는 이제 배제가 원칙인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게 교직원의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고요. 늘봄교실을 열기 전 지역 내 초중고 학생 400여 명을 관원으로 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자랑이었던 이곳. 그 특색을 살려 이곳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들이 직접 1대1로 지도하며 이곳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의 꿈을 키운 아이들만 여럿이랍니다. 지역에 검증된 전문기관들이 담당해주면 아이들은 동네에서 행복하게 다 교육받으며 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악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와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까지 행복한 늘봄학교.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영상 속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전에 또 하나의 엄마인데 정시 퇴근을 한 번도 못 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좀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늘봄을 맡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명의 선생님이 또 맡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외롭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만족하고 또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의 늘봄 지원센터가 마련이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운영 체계도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상원 선생님 보면서도 이런 노력들, 또 영상에 나온 선생님들 노력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현장에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네, 저희가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다음에 질 제고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했던 것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덜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늘봄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교육청의 센터 기능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늘봄 학교 내에서 이걸 전담을 할 수 있는 늘봄 지원실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분리된 늘봄 학교 운영 체계를 갖춰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올해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걸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학교에 이제 교무실과 행정실이 있지만 늘봄 학교만을 위한 지원실을 또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건데 맞습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2025년에 늘봄 지원실의 기반 운영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2024년에는 1학기에는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 2,000분을 넘게 배치를 해서 네, 선생님들이 늘봄 학교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고 네, 2학기에는 한 학교당 1명 이상씩의 늘봄 학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또 늘봄 지원실도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가고 2025년이 되면은 이 큰 학교 먼저 저희가 늘봄 지원 실장님도 공무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봄 지원실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업무가 조금 더 배제가 되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예. 든든합니다. 이 계획을 들으셨는데 네.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방과후 늘봄센터에서 재료비나 강사비 지급을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맡아주셨어요. 사실 담당자로서 이런 회계 처리 한두 개만 덜 수 있어도 굉장한 경감이 되거든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또 교원이나 또 어느 누군가에게도 환영받는 그런 늘봄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아이 무엇보다 또 선생님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늘봄 학교가 이 학교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또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려면 학교 혼자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육 자원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을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관련 부처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또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늘봄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